이 부분은 일단 자녀 명의 법인을 설립하는데 특정 법인이다. 자녀 등이 대주주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데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활용하는 게 좋다 요즘에. 그래서 5억 공제 30억까지는 10%, 고용을 많이 하면 더 늘어나게 되죠. 기존의 다른 법인 중대시 자녀의 지분율을 올리는 전략. 그러니까 다른 법인이 주면 그 법인은 가치가 높지 않을 테니까 자녀의 지분을 거기 올려서 특정 법인화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최근 흐름으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승계 의지가 없다 보니까 가업 상속 공제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한 80% 확률로 가업 상속 공제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가 자녀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아버지랑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제도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특정 법인이 좀 그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의 승계 의지가 높지 않은 것도 특정 법인이 요즘 유행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가족법인이라는 뜻이고,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모 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를 통해 가지고 좀 혜택을 받는 경우.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차등 배당을 받는 경우. 이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밀 억제권력 외랑 결부를 시키면 5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 하나 법인으로 하나 감면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개인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두 번째, 감면이 끝났을 때 법인 전환으로 하면서 영업권 평가를 극대화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5년이 끝날 때쯤에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창업일로부터 5년 내에 특허 출원하게 되면 또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자녀가 법인을 창업했을 때 감면 요건이 좀 애매할 때 연구전담부서 설립했을 때 창업일로부터 3년 내에 본인이 연구원이 돼서 연구보조원 붙이고 특허권 죄송합니다. 그 벤처 인증 받을 때 그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부분들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차등 배당. 차등 배당을 통해 가지고 모 법인의 잉여금을 쭉 내리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안 낸다. 왜? 법인세 최고세율 20%인데 거기에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10에서 20% 사이로 차등 배당을 계속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 법인의 돈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 돈으로 뭘 한다? 네, 부동산을 구입하고 뭐 땡겨가지고 부동산 법인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자금으로 모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다고 했죠. 그럼 모 법인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를 통해 가지고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차등 배당을 쭉쭉쭉 하면서 가지고 있는 순자산도 같이 떨어질 거고, 즉 그 풍선으로 치고 공기가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특정 법인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텐데 인수합병 해버리도 되는 거예요. 주식 교환으로. 그럼 모 법인은 사라지고 특정 법인만 남게 되겠죠. 그건 나중 얘기고. 두 번째,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 설명드렸고, 자, 기존 모 법인의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된다. 특정 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실행으로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순손익 가치가 떨어지겠죠. 순손익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당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기존 법인이 모 법인이 특정 법인에 대한 차등 배당 실시로 순자산 가치도 하락이 되겠죠. 마진율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가속화가 되겠죠. 회사 사정상 정부랑 발주한다든지 일감 떼어주기가 어려우면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정 법인에 대한 차등 배당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 자, 이제 3단계 볼게요. 특정 법인의 자생력. 자생력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정상적인 매출 매입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 그리고 차등 배당에 대한 지속 전개. 그러면 특정 법인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돼요. 특정 법인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자녀 재산이 증가하게 돼서 기존 법인을 보다 유리하게 승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실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공장이라든지 부동산에 많이 쥐고 있어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가치가 훨씬 커가지고 인수되겠죠. 다양한 전략 실행이 가능해져요. 또한 특정 법인의 모 법인의 지분이 상승할수록 수입 배당금 입금 불상입에 대한 절세 효과 이거 이해되시나요? 재원이 많아질수록 아버지 지분을 계속 돈을 주고 샀을 때 지분율이 올라갈수록 아버지 법인으로부터 차량 배당을 받더라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상률이 계속 올라가서 부담 없이 차량 배당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존 법인의 청산, 인수, 합병, 현금 출자들을 통해서 아예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특정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특정 법인 내 유보금이 증가할수록 특정 법인과 기존 법인의 합병 효익이 커진다. 이 부분. 이게 그 특정 법인의 최신 그 컨설팅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하나하나 제가 찝어드릴게요. 그 단계별로 리스크를 한번 찝어보면 창업하는 데 리스크가 없죠. 창업하는 데 리스크가 없고, 이거는 한번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받는 부분은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로 그 실전 팁을 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설립만 해놓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업무를 하면서 경제 감면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은행 개설을 반드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에서 하셔야 돼요. 사업장 옆에. 이게 다 세무조사 사례에서 파생된 거를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즘 전산으로 할까요? 종이로 할까요? 전부 전산으로 하죠. 그거를 반드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컴퓨터에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IP까지 나중에 다 추적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사업장에서 했고 은행 거래도 사업장 근처에서 했다. 이거를 그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 그리고 그 금융거래랑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서울에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에서 감면받는 건 저는 제한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업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오케이. 근데 아닌데 여기서 세팅하고 세금계산서랑 은행 거래만 외부에서 한다? 이건 저는 제한을 못할 것 같아요. 좀 제가 겁이 나가죠. 그 부분. 그러면 업종으로 우리가 보면은 외부에 있더라도 전혀 관련 상관없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몇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온라인 비즈니스나 쇼핑몰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케팅. 그 다음에 요즘에 도소매업도 전산으로 다 이게 발주되고 하다 보니까 창고가 서울에 있더라도 이게 상관이 없어요. 실질 업무는 그 수도권 과밀 억제권 요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GF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이드를 좀 잘, 순이익이 수십억이 발생되더라도 소득세, 법인세가 없다는 게 꽂히게 되면 그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다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좀 제동을 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일감 떼어주기.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했죠. 일감 몰아주기로는 징역세 별로 없다. 뭐가 문제라고 했죠? 네, 아까 숫자 3억이랑 30% 기억나세요? 3억이랑 30%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현장에서 캐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60억 기준으로 1,000몇백만 내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전 들으면서 야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거래를 통한 이익이 3억이 넘거나 아니면 그 공정거래 가액의 30%가 넘는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몇 년치 합산으로 때려 맞을 텐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는 국세청이 조만간 한번 터뜨릴 겁니다.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특정 법인 몰아주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몇이나 적정 가액을 산정을 해서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이 부분 꼭 조심해야 돼요.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자, 차등 배당 리스크. 아까 기억나시죠? 국세청은 특정 법인에게 차등 배당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주주들이 배당 포기하고 몰아주기 배당으로는 이 증여세 생각 안 하니까 대신 아까 단서가 뭐라고 달렸죠?
그래도 과세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 단서가 있죠. 이 부분도 우리 GFC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도 설명드렸고, 특정 법인의 주가 상승.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법인 이름으로 저기 땅 사나? 내가 들었는데 개발 호재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거는 오케이. 근데 아버지가 미리 그 땅을 사서 자녀한테 상승되기 전에 증여를 했다. 혹은 그 법인을 줬다.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증여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증여로. 이거 조금 다른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로 야 그거 앞으로 뜰 것 같은데 구매를 해봐라고 얘기하는 것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을 특정 법인에게 그 증여를 하거나 그냥 공짜로 줬을 때 이게 몇 년 뒤에 떡상하잖아요. 포괄적 증여로 과세됩니다.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특정 법인의 주가가 상승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 GFC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이 있으면 의미 있듯이 혜택이 있으면 리스크가 있는데 전부 혜택만 얘기하다 보니까 특정 법인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현장에서 세일즈가 되는데 적어도 우리 GFC님들은 리스크 고지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같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익소각도 지금 이익소각으로 계약 많이 받은 분들 벤틀리 차 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전수조사가 일어나고 특히나 그분들은 본격적으로 가지급금 상한도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카톡 보면은 다 동남아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클로징 멘트 하고